네, 저희 CPBC 뉴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석 명절 특집 초대석 이어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추석에 다투기라도 한다면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명절 때 대화할 수 있을지 서울 부부 가족치료상담 연구소장이신 이레지나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명절 때 저희가 대화의 팁을 얻어보면 참 좋을 텐데 사실 평소부터 좀 잘해야 되잖아요. 부부나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대화의 비결이 있다고요. 네. 대화라는 거는 결국 소통인 거고, 그래서 서로 잘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말을 할 때 남이 잘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남이 말할 때 내가 잘 들어주는 거, 이 두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한데요. 일단 잘 나한테 들리는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겠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이야기는 잘 들릴 거고, 비난하는 이야기, 뭔가 어떤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절하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석 명절엔 오랜만에 또 가족, 친지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만나게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오해를 한다든지 또 네. 해서 감정이 상하고 나아가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명절을 맞을 때 보면 그 어르신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아이들이 오면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데, 네. 그 마음은 분명히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내가 많이 들어주는 게 오히려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한번 이번에 만나면 찾아오는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올까 한번 기다리는 마음, 또 잘 들어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오해도 적어지고 또 상대가 더 많이 이야기할 만큼,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추석 명절 때 선물 보따리들 많이 챙겨가는데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해와 또 묵은 감정이 오래 남아 있어서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가족이라고 해서 가깝고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긴 하지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갈등이 없다라는 걸 바라는 자체가 무리일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좀 안 만나고 싶기도 한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정말 그 굉장히 반대가 되는 개념인데 친밀감도 있어야 되고 거리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서로 뭔가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거리감의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천천히 마음이 좀 풀릴 때 그때 다가가셔도 충분히 좋은 관계로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대화할 때 빨리 가까워지고 갈등을 빨리 해소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당연하게 마련인데 적절한 거리감 역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상담이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부부나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이 네.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상담이 필요하다,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기준점을 어디다 세우냐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냥 불편한 정도고 조금 내가 마음을 사귀면 될 것 같으면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회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말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고 영향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전문가를 찾으셔야 돼요. 이제 트라우마가 아주 깊다라든지 아니면 가족 내에 너무나 어떤 관계에 그 안 좋은 패턴이 대물림되고 있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번 심리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거고, 요즘 가족치료도 많이 발전해서 단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원하시면 장기로도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일단은 전문가를 찾는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기준점은 결국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느냐 아니냐 이 부분으로 가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네.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게
때 대화나 관계에 큰 도움이 되겠죠? 잘 이용하면 정말 편안한 도움이 되고 또 잘못 이용하면 이 삼각관계가 굉장히 갈등 관계로 더 안 좋은 역동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나는 너를 믿어, 넌 잘할 거야 이런 거보다 나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너를 정말 잘 보살펴 주실 거야. 그래서 엄마는 너무 마음이 편안해 한다고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삼각관계는 이렇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의 그런 어떤 역동보다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지하는 거. 그리고 인간의 마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느님 마음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절대적인 안정, 절대적인 신뢰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게 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그 자리에 불변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 하느님으로부터 또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 역시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와의 대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녀와의 대화를 유독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고 네. 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이 자녀와의 대화를 어긋나게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주려고 하셔요. 너무 옳은 방향으로 교육하고 이끌으려고 하시면서 뭔가 심리적인 어떤 아주 심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해치고 있는데 심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존중, 인정, 사랑, 자율성 이런 거거든요.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엄마로부터 그때 인정이 되고 뭔가 좀 같이 좋아하신다. 내지는 난 사랑받는다 하면은 아이들이 부모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주실 생각,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랑을 너무 그들의 방식으로 주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뭘 원할까? 뭘 할 때 신나할까? 어떤 꿈이 있을까? 지금 얼굴을 보니까 어떤 감정일까?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주시고 자녀가 스스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최고의 모습일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너무 주려고만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때도 있다. 여기에도 역시 친밀감과 거리감이 함께 상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의 표정과 또 이 목소리 톤을 들어보면 참 편안해집니다. 대화의 팁을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교수님의 오늘 인터뷰를 또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